오케이, 가봅시다. 네. 우리, 오늘 내가 서블릿이랑 스프링 MVC 관련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고, 관련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요거를 발표 주제로 잡은 게, 우리 지금 MVC 인프론의 모 백엔드 대기업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 네. 그분한테서 MVC 강의 듣고 있지. 네. 우리가 안 들은 지 좀 오래됐고, 스프링 MVC 1, 요 편은 기억도 잘 안 날 것 같아. 네. 그죠. 용어도 정리하고 MVC 요청 흐름 같은 거 잘 자주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서블릿이랑 MVC 관련해서 발표를 하려고 한다. 근데 서블릿이랑 MVC라고 지금 발표를 하기는 할 건데 이 서블릿 기술을 스프링 MVC에서도 사용을 하거든. 네. 그래가지고 이 발표에 부제를 붙여보자면 웹 요청 흐름이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서블릿을 사용하는 스프링 MVC는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 것 같다. 네. 가봅시다. 그래서 목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서블릿이 뭔지를 정의를 하고 갈 거고, 그 다음에 서블릿이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살펴볼 거고, 서블릿을 이제 요청마다 할당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이라는 거를 많이 도입하거든, 여러 MVC 프레임워크에서. 네. 그래서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이 어떠한 이유로 등장을 했고, 이거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잊을 수 있는 어점은 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게. 그 네. 다음에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을 사용하는 디스패처 서블릿의 요청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스프링 MVC에서 이 디스패처 서블릿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 괜찮지? 네. 넘어갈게. 자, 그래서 먼저 서블릿이 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블릿은 미리 두 가지식으로 좀 얘기를 할까? 그냥 서블릿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동적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동적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자바 기술이라고 보면 된다. 네. 라고 먼저 설명을 하고, 그냥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초기에 웹 서버 있잖아? 그러니까 네. 동적 컨텐츠를 말 수가 없던 그런 시기가 있었겠지? 그때는, 웹 서버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정적인 응답만 받을 수 있었어. 이 말인즉슨 메뉴판에 있는 메뉴만 제공하는 음식점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면은 클라이언트 1은 핫도그를 리퀘스트를 날리고 있다. 그러면 웹서버는 핫도그는 우리가 만들 수 있어 이러고 핫도그를 서비스하고 있고, 클라이언트 2는 샌드위치를 달라고 하는데 샌드위치를 우리가 팔고 있으면 샌드위치를 줄 수가 있는 거지. 네. 어렵지 않지? 네. 두 개는 정적인 콘텐츠만 제공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유저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거야. 클라이언트 1은 나는 매운 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매운맛 핫도그를 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클라이언트 2는 나는 샌드위치에 피클을 뺏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동적으로 컨텐츠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응답을 할 수밖에 없겠지. 네. 정적인 컨텐츠만 제공할 수 있는 웹서버의 경우는 그렇겠지. 네. 그래서 동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기술들이 여러 개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은 서블릿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내가 조금 얘기를 덧붙여야겠다. 원래 동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맨 처음에 나왔던 기술은 서블릿이 아니라 CGI라는 기술이야.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 건데, CGI라고 해가지고 커먼 게이트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CGI 구현체를 만들면 그 구현체에서 정의한 서비스 로직대로 동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어. 근데 CGI 방식에 문제점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 네. 그거를 보완한 게 서블릿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어쨌든 얘기가 조금 돌기는 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서블릿은 동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처리를 하는 요리사라고 볼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서블릿을 웹서버 뒤에다가 두면은 우리가 동적인 콘텐츠를 생성해서 반환할 수가 있겠지. 이 그림 이해되지? 네. 넘어갈게. 그래서 서블릿이란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서버 프로그램, 서버 측 사양을 이야기하고, 서블릿을 사용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우리가 동적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을 수가 있다. 서블릿이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볼게. 네. 자, 요거 HTTP 메시지다. 위에는 HTTP 요청 메시지고 밑에는 HTTP 응답 메시지야.
위에 지금 뭘 요청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호스트 해가지고 로컬 호스트 8080 여기에다가 요청을 보내고 있네. 네. 근데 뭘 요청하고 있냐면 API의 프로덕트 URL에 get 요청을 지금 하고 있네. 그러니까 상품 목록 요청하고 있는 중이네. 그지? 네. 이거를 우리가 그냥 생으로 메시지를 파싱해가지고 뭐가 뭐고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겠지? 네. 그지? 자, 마찬가지로 여기 응답 메시지도 결국에는 우리의 서버가 이 HTTP 메시지를 말아가지고 이제 반환을 해야겠지, 유저한테. 그죠? 이것도, 여러 가지 메타 인포메이션들이 있잖아. 컨텐츠의 길이가 어떻고, 컨텐츠의 타입이 뭐고, 이런 걸 일일이 다 박아 넣으려면 굉장히 힘들겠지. 그죠? 그런데 서블릿을 사용을 하면 지금 여기에 나온 메서드가 서블릿이 리퀘스트랑 리스폰스에 대해서 매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아까 전에 직접 파싱하려고 했다면 굉장히 귀찮아 보이던 것들을 이렇게 메서드로 이미 다 제공을 하고 있지. 네. 자, 그래서 서블릿을 사용을 하면 요청부터 응답까지 이어지는 흐름에서 우리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복잡한 일들을 메서드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이제 개발자들은 복잡한 잡일에 투자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지. 그러면 남은 시간을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로직을 개발하는 데 쓸 수가 있겠지. 우리는 이제 서블릿을 사용함으로써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서블릿이 뭔지는 이제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서블릿은 동적인 웹페이지를 위한 기술이고, 서블릿을 사용함으로써 HTTP 요청 정보를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처리 결과를 쉽게 응답으로 변환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개발자들이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말했다. 네. 자, 챕터 1이 아마 끝났을 거야. 오. 그래서 서블릿이 뭔지는 일단 알아봤고, 서블릿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한번 보자.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웹 요청 흐름의 발전이 쭉쭉쭉 이어질 거야. 먼저 초기에는 서블릿을 일단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자. 서블릿은 일단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특히 자바에서 사용을 하는 서블릿은 이렇게 생겼다. HTTP 서블릿이라는 걸 지금 상속을 받고 있지. 네. 그래서 init이라는 메서드가 있고 destroy라는 메서드가 있고 서비스라는 메서드가 있어. 그지? 네. init은 서블릿 객체가 생성될 때 호출되는 메서드고 destroy는 서블릿 객체가 소멸될 때 사용되는 메서드다. 뭐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서비스를 보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의 서블릿이 특정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로직을 얻게 된다. 네. 그래서 이 서비스를 계속 재정의 함으로써 우리가 요청마다 특정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서블릿으로 만들 수가 있겠지. 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서블릿을 재정의해가지고 우리가 특정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블릿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네. 그 말인즉슨 서블릿은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API가 hi라는 URL에 대한 API도 제공하고 by라는 URL에 대한 API도 제공한다고 쳐보자. 네. 그러면 hi 서블릿도 있어야 되고 by 서블릿도 있어야겠지? 네. hi 요청을 처리하는 hi 서블릿, by 요청을 처리하는 by 서블릿이 있어야 될 거야. 이것처럼 서블릿은 각각이 다 자기가 맡고 있는 요청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로직을 재정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블릿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러 개의 서블릿은 서블릿 컨테이너에 의해서 관리된다. 네. 음, 괜찮지? 네. 근데 요거는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갈까? 내가 요거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자료 중에 되게 잘 설명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컨테이너라고 하면은 뭐인 것 같아? 컨테이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니? 깊게는 설명하긴 어려울 음. 것 같습니다. 그냥 서블릿이 여러 개 있으면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박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설명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얘기를 하면은 생명주기를 관리하는 거를 컨테이너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아. 생명주기. 서블릿이 생성되고 소멸되잖아. 네. init 메서드, 디스트로이 메서드를 통해서 생성되고 소멸될 텐데, 그런 생성되고 소멸되는 생성 주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호출될 때 가져올 수 있어야 될 거고, 네.
이런 생성과 호출에 대한 생명 주기와 생성과 소멸에 대한 소멸 주기, 생성 주기와 말이 왜 이렇게 꼬이니? 그리고 호출에 대해서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 컨테이너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서블릿 컨테이너는 서블릿을 생성하고 소멸시키는 생명 주기를 관리하면서 서블릿을 시의적절할 때 호출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겠지. 네. 이 얘기가 나중에 이어져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얘기해봤다. 네. 자, 그래서 서블릿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 서블릿 컨테이너에 관리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서블릿이 실제로 동작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먼저 유저가 요청을 했다. 뭘 요청했냐면 지금 그림에 보면 핫도그를 요청하고 있지? 네. 그러면 서블릿 컨테이너가 요청을 받을 거야. 요청을 받은 서블릿 컨테이너는 여기에 지금 보면은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지금 생성하고 있지? 네.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생성하는 게 첫 번째. 여기에 나와 있지? 서블릿 리퀘스트와 서블릿 리스폰스 객체를 생성한다. 네. 그 다음에 설정 파일을 참고해서 매핑할 서블릿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지금 핫도그 요청이 들어왔는데 핫도그 요청을 수행할 수 있는 서블릿을 찾는 거야. 네. 근데 요거를 찾는 거를 설정 파일을 통해서 찾는다고 했잖아. 네. 실제로 이렇게 설정 파일이 있다. 이렇게 설정 파일이 있으면 설정 파일을 가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헬로라고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 헬로 요청은 헬로 서블릿이라는 내가 처리할 수 있구나. 그리고 헬로 서블릿은 패키지가 이 구조로 되어 있고 뭐 서블릿의 이름은 이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매핑 정보를 찾아가지고 야 핫도그 요청 처리할 수 있는 핫도그 서블릿 너한테 요청을 위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다. 네. 그래서 매핑한 서블릿을 확인을 한다. 자, 지금 보면은 서블릿 컨테이너에 지금 핫도그 서블릿이 하나가 들어있지? 네. 원래는 안 들어있었어. 원래는 안 들어있다가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서블릿 컨테이너에 있는지를 보고 없으면 생성하도록 하는 게 흐름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 생성해야 되는지 이미 존재 유무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서블릿 컨테이너에 이제 스레드를 생성해가지고 이 서블릿에서 서비스를 실행을 한다. 그러면 그 서비스를 이제 막 처리를 하면서 리스폰스를 이제 만들겠지? 그러면 그 리스폰스를 이제 유저한테 반환을 하고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객체는 소멸된다. 오케이. 괜춘? 네. 그래서 서블릿을 통해서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 한번 살펴봤고 요렇게 서블릿만 사용할 때 문제점이 있거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보자. 네. 자, 요청마다 서블릿이 할당되어 있으면 이런 방식일 거야. 핫도그를 요청을 했어. 그러면 핫도그 서블릿이 등장을 하겠지. 네. 그러면 핫도그 서블릿은 등장을 해가지고 주문을 받고 계산을 할 거고 핫도그를 만들 거고 포장하고 건네줄 거야. 그지?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샌드위치 요청이 오면 샌드위치 서블릿은 주문을 받고 계산을 하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포장하고 건네줄 거야. 그지?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공통 로직이 중복된 거 보이니? 네. 주문을 받고 계산하는 거하고 포장하고 건네주는 거. 이게 지금 공통 로직으로서 중복이 되고 있지. 네. 그래서 사실 더 좋은 설계는 이렇게 중복이 되니까 더 좋은 설계는 이렇게 앞단에 매니저를 둬가지고 공통 로직을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 좋을 거야. 그지? 네. 이렇게 하는 것이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이야.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스프링 MVC도 이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을 사용을 한다. 자, 그래서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요청은 전면에서 서블릿,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 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 요청마다 서블릿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패처 서블릿 하나가 모든 요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다. 굳이 따지면 서블릿이 이제 하나인 거지? 네. 서블릿은 하나만 있고, 여기에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들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거고, 이런 방식이 되는 게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이다. 아, 괜춘? 서블릿은 하나고, 그러니까 방금 말한 뭐 아, 음식 만들고 이런 것들에 관한 처리는 저 핸들러들이 각각 처리하는 거죠? 그지? 핸들러는 이제 컨트롤러. 응.
오케이.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네. 자, 그래서 요청마다 서블릿을 이렇게 두는 거는 왼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나의 서블릿만 정의하면 이런 방식으로 서블릿이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컨트롤러로 이렇게 매핑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좀 더 철저하게 분리할 수가 있게 되었지. 네. 그 다음에 공통 코드의 처리를 분리할 수도 있게 되었고, 그지? 네. 그 다음에 다른 컨트롤러에서 서블릿에 대한 의존이 필요가 없어졌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 사실 다른 이유도 있는데 이게 조금은 헷갈려서 PPT 자료에는 넣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만 약간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했고 내가 참고했던 자료에서 네. 이렇게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을 사용하는 게 만약에 이렇게 요청마다 서블릿이 할당이 되어 있잖아. 네. 서블릿은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서 스레드를 생성을 하거든. 네.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이 올 때마다 서블릿을 위한 스레드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네. 근데 스레드가 아무리 프로세스보다 가볍다고 하더라도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여전히 존재할 뿐더러 스레드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여지가 많지. 우리가 스레드에 한계를 둔다든지. 왜냐하면 스레드를 계속 생성하다가 서버 하드웨어의 한계점을 넘겨버리면 서버가 터질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 위험성이 있는데 그래서 요청마다 서블릿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스레드가 계속 생성이 될 거야. 그지? 네. 반면에 서블릿에 이렇게 하나만 두면은 그렇지 않겠지?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장점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 음. 근데 그 부분은 살짝 나도 일단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빼기는 했는데 기억난 김에 한번 얘기를 했다. 네. 나중에 질문 있으면 그때 한번 물어봐줘. 네. 자, 넘어가서 그래서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공통 로직을 처리할 수 있었고 그래가지고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을 사용해야 됨을 이제는 알겠죠? 네. 그래서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을 사용해서 디스패처 서블릿을 분리했을 때 웹 요청이 처리되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직접 살펴보자.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눌 수 있다, 일단은. 뭐를 나눌 수 있겠니? 음. 요 1번과 3번을 따로 뺄 수 있겠지? 아예 다른 걸로. 어, 계산원 따로 두고, 포장 알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따로 두는 거야. 네. 그래서 더 철저하게 분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확실히 이거는 디스패처 서블릿이 조금 많은 일을 수행한다는 느낌은 있어. 왜냐하면 얘네는 요청도 앞단에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문도 받고 포장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좀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분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 있을 거야. 그지? 네. 이제는 계산도 따로 하고 포장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긴 게 있는데 틀린 그림 찾기. 요리사 호출. 요리사 호출하는 애가 생겼지. 그래서 요리사를 호출하는 애까지 두면은 이제 우리가 스프링 MVC에서 하는 거랑 그러니까 대부분의 MVC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웹 요청 처리 설계랑 굉장히 비슷해진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거 한번 물어보자. 요리사 호출하는 애를 따로 이렇게 뒀잖아. 네. 얘가 요리사를 바로 호출하면 안 될까? 왜 이렇게 굳이 요리사를 호출하는 애를 따로 뒀을까? 음. 요리사 그러니까 음. 핸들러 어댑터 목록에서 가져와서 써야 되니까 요리사 호출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나? 너 정확히 얘기했네. 나중에 얘기를 할 거지만 네. 얘는 사실 지금 뭐랑 매핑이 되냐면 핸들러 어댑터랑 매핑이 돼. 네. 핸들러 어댑터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를 내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음. 그냥 얘가 핸들러를 그냥 바로 부를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여러 개의 핸들러가 우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그 여러 개의 핸들러를 일관된 방식으로 처리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두는 거다. 네. 어댑터 패턴을 적용을 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네. 뭔 말인지 알겠니? 어댑터로 한번 감싸면 모든 것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잖아. 여러 네. 핸들러를.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핸들러 어댑터, 요리사를 호출하는 애가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네. 어쨌든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요게 최종이야. 요게 최종인데 요거를 이제 아까 전에 내가 말했던 웹 요청 그 컴포넌트들로 매핑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앞단에서 요청을 처리하는 디스패처 서블릿, 그리고 요청 처리 핸들러를 검색하는 핸들러 매핑. 얘는 이제 어떤 핸들러가 이 리퀘스트를 찾을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애지. 네. 그 다음에 핸들러 어댑터가 있어가지고 핸들러로 하여금 리퀘스트를 수행하도록 명령하는 요리사를 호출하는 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뷰 리졸버, 이제 뷰를 렌더하고 뷰를 반환하는 그런 애가 있을 겁니다. 얘가 포장의 역할이겠네? 네. 얘는 계산원이고, 누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계산원이고, 그지?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웹 요청 처리 과정을 한번 봤다. 근데 한번 보자. 자, 하이라는 요청이 들어온 경우 한번 내가 쭉 설명을 해볼게. 네. 하이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맨 먼저 만나겠지? 네. 디스패처 서블릿이 만난 다음에 핸들러 매핑한테 물어본다. 이 하이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하이라는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핸들러가 누구야? 라고 물어봐. 그러면 하이 처리 핸들러라고 우리가 따로 있거든. 걔한테 실행해 달라고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오케이 하고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제 하이 처리 핸들러라는 애가 하이 요청을 처리할 수 있으면 알았어. 그지? 네. 그러면 핸들러 어댑터한테 야, 너 하이 처리 핸들러 좀 불러가지고 이 요청 좀 처리하라고 해봐. 이렇게 리퀘스트를 날린다. 네. 그러면 이렇게 쭉 가서 요청을 처리를 하겠지. 네. 그리고 요청이 처리가 되면 우리는 뭘 만드니? 모델 앤 뷰를 만들겠지. 네. 왜냐하면 MVC 프레임워크니까. 네. 그래서 모델이랑 뷰를 받으면은 이제 포장하는 애한테 야, 모델하고 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적절하게 좀 포장을 해봐 하고 뷰 네임이랑 뭐 관련 메타 정보들을 넘긴다. 그러면 이제 오케이 뷰 다 말아줬습니다 하고 뷰를 반환받으면 그걸 이제 클라이언트가 받게 됨으로써 웹 요청 흐름이 끝나게 되는 거지. 네. 괜찮니? 네. 그렇게 해서 웹 요청 처리 과정을 받고 스프링 컨테이너 이제부터 보여줄 건데 완전 우리 이거 너무 많이 봤지? 네. 아까 전에 봤던 구조랑 똑같은 구조다. 그지? 그죠? 그래서 핸들러 찾을 수 있는 핸들러 조회하고 그 다음에 핸들러 어댑터 조회하고 핸들러 어댑터한테 핸들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뷰 리졸버한테 뷰 포장해달라고 하고 마이뷰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네. 그래서 스프링 MVC도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만났던 여러 문제점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요리사를 호출하는 애를 둠으로써 모든 핸들러를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싶다. 그 다음에 공통 로직을 추상화해서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을 도입하고 싶다. 이러한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네. 사실 그냥 간단하게 할 수도 있잖아. 맨 처음에 우리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요청 받고 요청 처리할 수 있는 애 찾아가지고 걔가 실행하도록 서블릿처럼 우리가 실행을 할 수도 있지.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까지 오면 너무 복잡하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복잡하기는 하지. 네. 근데 결국 좋은 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만 알면 돼. 지금 핸들. 내 마우스가 움직이는 부분이 보이니? 네, 보입니다. 여기에 핸들러 매핑, 핸들러 어댑터, 그리고 뷰 리졸버 있잖아. 네. 이거는 대부분의 MVC 프레임워크에서 인터페이스랑 그 구현체들을 여러 제공하고 있어. 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직접 작성하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야. 네. 결국 우리는 이미 잘 짜여진 MVC 프레임워크 속에서 하이 처리 핸들러랑 바이 처리 핸들러, 이렇게 핸들러, 비즈니스 로직과 가까운 로직만을 작성함으로써 MVC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거지. 네. 즉, 이제 스프링 웹 MVC 또는 다른 MVC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서 개발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제공되는 컴포넌트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사용을 하면서 스프링 IOC 컨테이너 등의 이점을 받아서 우리가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네. 여기까지 끝.
와, 고생하셨습니다. 짝짝짝. 진짜? 네. 응, 고생했다. 까지 하고 녹화는 종료할게요.